12연기 특강입니다. 아시다시피 12연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교재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는 누굴까 라는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의 두 번째 답으로 오치온이 나다라고 해서 오온에 집착한 상태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온이 무엇이길래 오온에 집착된 상태를 나라고 부르는가? 뭐니 해도 불교 공부에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식은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거 아는 것이 사실은 공부의 전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온에 대해서 경전이 정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보았고, 그랬을 때 색, 수, 상, 행식이라는 4가지 온, 그러니까 4가지 무더기 하고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는 똑같이 오온 중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온에 대한 공부에 이어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좀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오온에 대한 정의에 더해서 식에 대한 좀 특별한 확장된 이해 내용이 뭐였나요? 첫째로 식은 무아다라는 부분을 직접 말하는 경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에서의 식이라는 것이 지수, 화풍, 공 5가지 요소하고 어떻게 차별되는가 하는 부분, 6개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 보았고요. 세 번째로 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식하는 마음이니까 인식하는 마음, 그 인식이라는 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1차 인식, 2차 인식, 우리 삶에는 2군데에서 인식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 2자리 모두 각각 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보는 자가 둘이다. 공동의 주관이 있다. 라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각이 이거 같아요. 아마도 컴퓨터가 그죠? IA라 그러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두뇌가 끝끝내 생명을 따라오지 못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하나의 주관으로의 역할은 컴퓨터가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진행되는 요 공동 주관이 있다. 2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의 인식을 위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요런 그 질적 측면의 인식작용, 요런 부분을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요 인식의 특징, 1차 인식, 2차 인식, 2가지 인식 자리에 2개의 공동 주관이 참여하고 있다. 요 개념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4번째 확장된 이해의 주제가 마음이라는 것이 쉼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럴 때 이거를 그간 불교 안에서 해석되어 있듯이 쉼과 의와 식은 동의하다, 하나다,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1차, 2차 인식의 자리에서 2개의 공동주관이 점려해가지고
하나의 객관에 대한 질적 인식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쉼이라고 불릴 때, 의라고 불릴 때, 식이라고 불릴 때 각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것이 심의식의 이해에서 어떤 조건들에 의한 마음의 배분에서 심의식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 식이라고도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과 의와 식이 하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봤나요?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심이라고 불리는지,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의라고 식이라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약간 지난주까지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동의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것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정말 저기 김법우님 교재를 못 드렸네. 오늘은 좀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아니,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같이 보고. 그리고 오늘 좀 그렇게 해주실래요? 오늘 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교재 107쪽입니다. 중간에 이 심의식을 차별하는 조건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 주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비교적 좀 내용을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과 의와 식을 구별해주는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겨남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 심과 의와 식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생겨남의 조건, 이 얘기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만약에 담만원도 법부님, 우리가 사실은 마음 공부, 마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이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부처님이 제법 무하다, 존재하는 것은 다 무하다 라고 선언은 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쨌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치자면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 중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하면 100년짜리 몸보다는 중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회해야 하는 우리 삶에서는 오랜 세월 계속 새로운 몸과 함께 이 윤회하는 삶을, 순간의 삶을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제법 무하다, 모든 것은 무하다, 무하 뭐죠?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은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트만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무하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부처님이 선언을 하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표현을 바꾸면요, 마음이라는 거 있잖니? 생겨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거는 네가 알아봐.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제자들마다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네가 알아봐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추적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요,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종교들도 뭐 유사하겠지만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찾아 들어가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앉아서도 하고 절하면서도 하고. 근데 이래 되면 사실은 불교가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그래 생겨나는 거요, 원래 있는 거 아니거든, 요렇게만 알려주시고 그 심오한 경지에 대한 답을 부처님이 안 주고 생겨나는 과정은 네가 알아봐 이래 했다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온전한 스승일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차별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데 첫 번째 어떤 조건부터 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은 요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고 의는 요렇게, 식은 요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방법이, 생겨나는 과정이 각각 달라. 생겨나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이런 점을 보면서 어떻게 심의식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봐야 하는 것이 심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주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부처님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주셨다라고 하면 불교가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강조해야 되죠. 자, 첫째, 생겨남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 심과 의와 식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자, 식의 발생, 1차 인식의 자리,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안입이 설신의의 반복. 이랬어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식이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를 인식하면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갱이로의 식을 출산함. 이랬거든요. 자, 요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차 인식. 1차 인식이란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색, 성향, 미촉, 법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건데 이때에 공동의 주관이 있다 라고 해서 내입처와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는 욕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새끼 쳐진다, 출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방금 요 내용은 뭔가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시기, 근을 접점으로. 요 얘기는 뭐죠? 안입이 설신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이게 무엇냐라는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안, 눈이요. 그 눈이 뭔데? 그 눈이 뭐길래 색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일까? 요 부분을 풀어보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요 안식 내지 의식, 이 식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지금 교재에서 표현하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식. 요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지난 삶들의 과정에서 행위를 통해서, 즉 업을 통해서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이다.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온이라는 말로 쓴다. 온이라는 말이 무덕이죠. 무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쌓여 있는데 이런저런 어떤 게 쌓여 있는데 아니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있고 그 식이 근이라고 하는 거. 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런 표현은 참 좀 신선한 표현이에요. 접점으로 해서 이랬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삶의 과정에서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마음이 삶을 통해서 머물러 있는 무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문제는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아야 되는데 이 대상을 볼 때에 마음이 직접 볼 수 있을까? 요 문제죠. 사실은 중생들의 삶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 이렇게 뭐 설명되고 있는데 이때의 몸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로 바로 식이라고 하는 그냥 지난 삶의 결과들이 쌓여있는 요거는 쌓여서 마음으로 무언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몸 밖의 물질적인 세상들을 직접 만나지를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몸이 없으면 몸이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 혼자서 보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보통 말하는 눈이죠. 우리 몸을 말할 때 보통 말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거 뭐 눈동자에서부터 눈동자를 통해서 빛을 매개로 전달되어 온 것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뭐 이런 본다라는 일이 진행되는 몸과 관련한 전체 영역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보는 일을 위해서 특화된 내 몸의 일부를 부르기를 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단근. 그래서 지난 삶이 누적된 마음 덩어리인 안식이 몸에 보는 기능인 안근과 함께 이제 물질적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누가 보느냐 이러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식은
안근이라고 하는 몸의 일부로서의 접점이 있어주지 않으면, 즉 빛을 매개로 딱 내 안으로 받아들여 오는 이런 접점이 없으면 마음은 차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일에는 식과 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보는 자는 누구요? 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근 없이 식혼자는 보지 못하니까 식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로 본다. 보는 자는 식과 근이 더해진 것이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입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내입처 보는 자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인식되는 대상을 감각해서 인식하는데 공동주관인 욕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식이라고 하는 이게 심하고 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볼 때 첫째로 생겨나는 방법이 달라. 요거 보는 거죠. 생겨나는 방법이 달라.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이 이걸 안 알려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 같은 똑같은 과정의 수행을 통해야 알 수 있겠죠.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요렇게 일단 식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내입처하고 외입처하고 식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 라는 것을 삼사화합이라는 말로 쓰죠. 삼사화합이고 촉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삼사화합 촉하면 즉 보는 자인 내입처와 보이는 자인 외입처 거기서 생겨난 출산된 식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본 건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식이 생겨날 때 식은 혼자 생겨나지 않죠. 생겨난 식이 함께해서 수까지 두 개가 동시에 생겨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심의식의 생겨남의 조건에서의 차별을 볼 때 식은 이렇게 생겨난다 라는 부분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생겨나는 과정이 다르니까 다르게 이름이 붙여졌다 이거죠. 심의 발생, 2차 인식의 자리, 상과 수가 심행이다. 심의 형성작용, 심을 생기게 하는 작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1차 인식에서 출산된 식이 공동의 인식 주관인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여 수의 알무로 몸집을 부풀리면 외입처의 더하기 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심이 된다. 이렇거든요. 자, 요거 우리가 이어지는 과정을 봐야 되죠. 김범부님, 네. 요식하고 요식도 따지면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기죠. 내지 의식까지 똑같이 6가지가 생겼잖아요. 이식하고 보는 자로서의 안식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조금 더 부풀어진지. 누적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왜 쌓여 있는 거야, 그죠?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이 무더기로의 시기. 지금 그러니까 근을 접점으로 해서 대상을 보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새끼 젖은 식이다. 요거 좀 발음 때문에 출산된 식 이렇게 바꿔서 적고 있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누적된 무더기로 있는 마음이 대상을 보고는 새로운 식 하나를 새끼쳤어. 이 얘기잖아요. 따지면 이 식, 그러니까 누적된 식은 엄마고 이 엄마고 여기 있는 식은 애기야.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된 식. 어쨌든 뭐 마음이라는 것이 이 중요한 개념이죠. 마음이 몸을 적정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그러면 보고 알았어 이러면 알았다라고 하는 알미 생긴 거잖아요. 내가 보고 알았지 뭐. 근데 부처님 말씀은 요렇게 생겨나는 대상에 대한 알미 단지 아는 거 정적 의미로의 그냥 대상에 대한 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물 몸통으로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그죠? 식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그죠? 경전은 어디에서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지, 그러니까 색에 대한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이건 100%라. 100%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러거든요. 분명히 부처님은 대상을 보고 알았어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아는 그것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요 라고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런 연장선 상에서 3, 4와 합촉해서 수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이건 어쨌든 마음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다. 이런 거니까 이제 이 식도 마음이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하겠죠. 마음이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식이라는 마음이 원래 어떤 마음이냐 하니 인식하는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인식을 하는데 두 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인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는 경은 여기서 출산된 식이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엄마식이 색성학 미촉법 세상을 만나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함께 생겨난 수 느낌을 인식한다. 나의 내면에서 느낌을 인식하는 일을 한다 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에 인식이니까 공동의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은 마찬가지 식이 수를 인식하는 여기에도 수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식이라는 주관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관을 말해주죠. 공동주관. 그러면 여기서 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오늘 여기 자세한 얘기는 이미 아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교재로 보면 조금 더 나가서 상세히 될 거고요. 상이 간섭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를 식과 함께 인식하면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그 위에 탐과 진이라는 수에 대한 왜곡된 삶이 생긴다. 상이 중생들하면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번뇌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 이렇게 설명되고 그러면 식이라는 것이 외입처에 대한 알미인데 그 외입처에 대한 알에다가 수에 대한 왜곡된 암 요 두 개가 더해지면 합해진 개념으로 알미 생기죠. 그리고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었다면 여기에 탐까지 더해서 몸집이 늘어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을 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참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심행은 상수다. 요거 하여간 화살표를 잘못 끄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은 감춰져 버리죠.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거 어떻게 되나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심이 된다. 그러니까 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앞에서 1차 인식 통해서 식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전제돼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죠. 근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다고? 라고 할 때 우선은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줘야 돼. 이게 전제되고 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여기서 분명히 엄마식 아니고 애기식 출산된 식이 자기 역할을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요런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심행은 상수라고 말을 하지만 요거 좀 엄밀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심이 생겨나는데 관계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심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탐도 필요해요. 탐으로 몸집이 부풀린 거니까. 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라는 객관에 대한 상도 주관인데 상만 가지고는 안 되죠. 공동의 주관이어야 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는 자인 식이 있어야 돼. 라고 확장되어야 되죠. 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은 식이라는 것과 수, 상, 탐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경전은 상과 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앞에 1차 인식 과정에서 식이 생겨나서 2차 인식을 하는 주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행해 놓은 거죠. 요렇게 전제된 상태에서 자, 식이라고 하는 요 출산된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될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그 과정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요.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그 과정이 뭐야? 상과 수의 과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해 위에서 보면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하는 일이 심을 만드는 일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축해서 말하면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리적으로 말하는 요거 12용기의 심이 행이죠. 이건 행이라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온의 행이라는 것은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12용기에서 행은 신행, 구행, 그리고 의행이 아니라 심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 12용기에서의 행과 오온에서의 행의 차이 분명히 봐야 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은 1차 인식에서 생겨났다. 그런가 하면
앞에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르긴 다르죠. 그런데 삼사가 화합을 하는 것 때문에 수상행이 동시에 있다 아닙니까? 수와 상과 행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하고 상하고 행. 이 뒤에 오온의 행 뒤에 나오는 그건 내가 정확하게 내가 분간을 못 하겠는데 촉이 생기면 12연계에서도 보는 것도 뭐 촉, 수, 애치, 유, 생, 노사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수 안에는 상과 행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암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삼사화합이라는 말은 네이처, 웨이처, 식의 삼사화합이다라고 정의가 되고 예. 뭐 이 촉에 의해서 수상행이 아함적으로 하면 촉에서 생기고 행해멜이 촉에멜이고 촉에멜이 행해멜이다고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니 그거는 예.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은 네이처, 웨이처, 식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요 삼사화합의 개념을 예. 촉이 있으면 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상이 전개되고 이후에 행이 진행되어가는 이렇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시간은 다 시간을 넘어선 거니까 동시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요 촉에 의해서 수상행이 생긴다. 촉, 구생, 수상사 이렇게 말하는 거. 뭐 니까야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네이처, 웨이처, 식이 동시에 함께 있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수가 생긴다 이 개념하고는 다른 만남이 다른 거죠. 촉에 의해서 수상행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그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상기띠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부부님 그 삼사화합의 개념하고 촉에 의해서 수상사가 생긴다, 함께 생긴다 이 부분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수상행은 순차적으로 촉이 있기 때문에 촉에 의해서 수도, 상도, 행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행해가지고 식한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개념들이 그게 이제 우리 교림 그럴 때 행이 수하고 상의 작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외우셨어요. 그거는 저 마지막이니까 43번 요 부분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되는 경이 이렇게 말하죠.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행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행을 함으로 해서 유의가 조작되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아니 그 부분은 네. 요 자리하고는 달라요. 다른가요? 요 자리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촉에 의해서 수상행 이렇게 요 내용은 수가 있고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심에서 더 진행돼서 행이 있는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심행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오온이 말하는 수상행의 개념이 아니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 12연기에서의 행인데 그 12연기에서의 행은 이런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이 생겨나는, 그리고 요게 한 번 더 진행되면 뭐 난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법원님 요거는 우리가 좀 교재를 조금 더 나가면 정확히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본 거는 이렇게 식이 생겨나는 과정하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고 식은 다른 것이다. 물론 마음이니까 정체성으로는 하나지만 여기에 있는 식하고 여기에 있는 심하고를 같은 것으로 보면
이게 같은 게 되면 전체가 다 압축돼 가지고 삶을 설명할 수 없죠.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님 조금 애매하신가요? 뭐 식에서 심이 생기나는 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안미락하는 거기에서 보는 것도 뭐 식, 심, 의가 물론 의는 뭔가 함께할 때 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자꾸 여러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교재로 보면 교재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 삶의 메커니즘이 좀 상세히 설명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나는 누구냐라는 주제 안에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는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내 나름대로 공부한 거하고 지금 헷갈리죠. 그 부분은 분명히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 3, 4화합 촉에서 의미하는 거는 세 개가 동시에 함께 만나서 수를 만드는 세 개가 함께해서 하나의 작용, 수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고 촉에서 수상행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촉에 의한 삶의 전개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라서 전혀 다르고 일단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식과 심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겨난다라는 게 설명됐고요. 세 번째, 의의 발생이랬는데 식이든 심이든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불린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은 경전이 구체적으로 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잘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용례적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식이 인식하는 데서도 몸과 함께 인식하는 자리 거기에서는 의라고 부르고 심이 행위하는 데서도 몸과 함께 몸과 함께 행위하면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인식에서 인식하는 주체인 식은 몸과 함께해서 생겨난 식이 이 과정에 몸과 함께 인식한다는 개념이 없죠. 이 식은 식 혼자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식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앞에 1차 인식에서는 어때요? 식은 식인데 그죠? 식의 무더기가 색을 보자라고 할 때 안근이라고 하는 몸이라는 접점 없이는 못 보죠.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의라고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행위할 때도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드는 이런 내적인 행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몸과 만나서 그러니까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주체가 되는 거는 가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심이 행위를 하는데 가래 이후가 되면 어떻게 불러요? 의가 행위한다 해서 의업 이렇게 말하죠. 또는 아까 12연기에서는 심행 이랬지만 오온에서는 신행, 부행, 의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래 이후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행위할 때는 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이 그 몸과 함께할 때는 의라고 불러 이런 표현을 직접 해주진 않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가 없이 몸과 함께 인식할 때, 몸과 함께 행위할 때 이때 의, 만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식하고 심이라는 것은 그 몸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요 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심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서 직접 정의해 주고 있다고요. 식은 이렇게 생겨난다, 심은 이렇게 생겨난다. 그러나 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용례를 보니까
이건 뭐 부처님이 따로 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설명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삶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면 몸과 함께 행위하고 몸과 함께 인식할 때를 의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식의 조건에 의한 차별을 말할 때 첫 번째 생겨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는 하지만 심과 의와 식은 차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 역할의 조건입니다. 식의 역할,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1차 인식, 2차 인식, 색성학 미촉법이라는 세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고, 수라고 하는 내적으로 나의 내면에 어떤 느낌이 경험되고 있느냐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수를 아는 것도 식이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위자나띠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다라고 식의 역할이 분명히 정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식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마찬가지 심의 역할입니다. 행위죠. 마할리어 잘못 지향된 심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잘못 지향된 심이 조건이다 라고 해서 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다 라고 해서 심이 무엇하는 것이냐? 몸과 말과 만업이 신구의로 업을 짓는 행위하는 것의 원인 조건이다 라고 해서 심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몸과 말과 만호를 통해서 업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의 역할과 심의 역할이 다르다, 차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의의 역할입니다. 자, 심과 함께한 의는 일단 심은 행위하는 마음인데 그 행위하는 마음인 심과 함께한 상태에서 의는 어떤 일을 할까? 신고의 삼업 중에 의업이 심과 함께한 의의 역할입니다.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 구체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신업, 부업과 달리 행위 상태가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입니다. 간탐진의 사견 또는 불간탐 부진의 정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도 기대 지향에 이어지는 사유의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냥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이고 그 분노하지 않는 심이랬는데 거슬림이 없는 심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거슬림이 없는 심을 가진 자이고 정견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의의 청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번뇌들의 부숨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의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자, 두 개의 경전을 소개했는데 이 두 개의 경은 거슬리지 않는 심을 가진 자를 의의 청정으로, 심의 해탈의 성취를 의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이 몸과 함께한 행위 상태가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만약에 심하고 의하고가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 의의 청정이란 말을 하고 의의 완성이란 말을 할 때 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 청정이란 말을 할 때 거슬림이 없는 심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심과 의를 연결선상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심해탈, 해해탈 이래가지고 심의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의 완성이다. 이거는 의하고 심하고가 몸통으로는 하나, 정체성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이라는 내면에 있는 것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몸과 만나서 행위하는 그 영역, 여기서는 의라고 부른다. 의업이다. 그러므로 심해탈이 완성되면 이게 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 위에서 심과 의를 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연결관계를 가지고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심이 몸과 함께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나는 일을 하는 영역에서의 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역할 2번 식과 함께한 의 그랬습니다.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누적된 식을 의라고 합니다. 몸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근 이어서 의가 색, 성향, 미촉의 세상을 인식하는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의, 즉 누적된 식은 세상의 인식을 위해 세상과 대응하여 배분되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도 포함됩니다. 법을 인식하는 식은 의식인데 몸의 접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아니면서 법의 인식을 위한 접점으로 의근이 설명되는데 의식은 의근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의 주관은 육식과 육근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식과 근이 함께함, 즉 마음이 몸과 함께하여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는 상태를 아야따나라고 하는데 입, 처 또는 입처로 한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의 6조는 인식 주관을 구성하는 식과 근 그리고 인식 주관인 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은 대개의 경우에 대표성을 가지는 처에 대해서는 처를 생략하고 안, 이, 비, 설, 신, 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에는 2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의 의와 의처에서 처를 생략하고 부르는 의입니다. 1차 인식이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의처의 줄임인 의가 경에 나타나는 대개의 경우입니다. 원래 의미로의 의의 용례는 아주 드문데 2개의 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좀 후다닥 넘어가려 그래도 후다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요 의와 관련한 그러니까 의의 역할에서 심과 함께한 의, 식과 함께한 의, 요 부분을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